어떻게 보면 이제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동네 백내장 공사하기 전에 뒷동네 불부터 꺼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황방변성 네. 환자도 네. 백내장 수술하면 눈이 좋아지나요? 야, 우리 PD님 이제 안과 채널 몇 달 찍더니 이제 포인트를 딱딱 잡네.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냥 생각나서 여쭤보긴 한 건데 이게 혹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하지. 왜냐면요, 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둘 다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나이가 이제 들면 이 두 개가 세트로 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황반변성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해도 되냐?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런 거를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수술해도 되나? 수술하면 황반변성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요 걱정부터 해결을 해야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셔도 됩니다. 2014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 아레즈 2 스터디가 있는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황반변성이 더 악화되거나 습성으로 확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어요. 오히려 2017년에 이제 코크란 리뷰 같은 논문을 보면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나 시력이 더 좋아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반변성 환자가 수술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황방변성 환자분들도 백내장 수술만 하면 눈이 번쩍 떠지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이제 의사로서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백내장은 눈 앞에 이제 수정체가 흐려지는 거고, 황반변성은 저 눈 뒤쪽에 이제 필름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로 렌즈를 새 걸로 갈아 끼면 당연히 수술 전보다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밝아지겠죠? 근데 필름이 정상인 사람만큼 깨끗하게 잘 보일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수술했는데 완벽하게 안 보인다고 많이 속상해 하시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이 백내장이 점점 심해지면 환자분도 밖에 안 보이지만 저 같은 망막 의사들도 눈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수정체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름 상태를 정확히 보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렌즈가 너무 흐리니까 뒤쪽이 안 보이는 거야. 시력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황반변성 주사 있죠? 황반변성 치료를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반변성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성 황반변성 중에 지도 모양 위축이라고 이제 망막이 야금야금 말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백내장 증상이랑 비슷하게 뭐가 낀 것처럼 좀 답답해. 근데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망막이 안 보이니까 우선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봤더니 뒤쪽에 너무 황반변성이 심한 거지. 이제 그런 분들은 수술해도 뿌옇게 보이니까 수술하면 엄청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수술해도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예우를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앞에서 이제 백내장이 가리고 있으면 뒤쪽이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좀 입장이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럼 황반변성 환자는 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백내장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황반변성이 한창 한창 나빠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막 나쁜 혈관이 막 자라나가지고 막 피나거나 막 심하게 부어 있을 때는 백내장 앞동네 치료보다 황반변성 치료가 무조건 먼저예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 간단해 보여도 염증 물질 날리고 렌즈 조각도 막 날리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근데 황반이 아직 다 안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백내장 수술 때문에 막 염증 물질들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동네 백내장 공사하기 전에 뒷동네 불부터 꺼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황반변성이 막 안 좋아. 그러면은 주사 치료 다 끝나고 다 이제 가라앉고 보고 한 달 있다가 백내장 수술해요. 그 요즘 백내장 네. 수술할 때 네. 돋보기 안 쓰게 해주는 다초점 렌즈 많이 하잖아요. 네. 황방변성 환자분들도 그거 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의 망막 상태가 워낙 다양하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단초점, 그러니까 일반 인공수정치를 쓰는 걸 강력하게 권유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뭐 이제 아이엔스 같은 뭐 프리미엄 단초점이나 뭐 연속초점 렌즈 같은 게 괜찮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빛을 쪼개서 쓰는 다초점 회절성, 그러니까 회절을 이용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망막이 쉽게 말하면 이 빛을 전기로 바꾸는 이제 그 발전소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 망막은 빛 알갱이가 100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100개를 다 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치면, 황반변성 환자들은 망막이 약해가지고 빛을 50개밖에 못 바꿔. 근데 다초점은 어때요? 그러니까
먼데 보라고 70개 떼주고 가까운데 보라고 30개 떼주고 빛을 이제 거리별로 쪼개서 나눠서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 안 그래도 발전소 효율이 떨어지는데 빛까지 쪼개서 쓰면 머리로 가는 신호가 너무 떨어지는 거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이 다초점 렌즈를 이제 황반변성 환자에 쓰는 건 잘 걷지도 못하는 망망한테 막 뛰라고 이제 채찍질을 하는 그런 꼴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다초점 했다가 네. 정 안 되면 나중에 렌즈 다시 바꾸는 건 안 되나요? 이 눈은 손을 대면 대수록 망가지거든. 그래서 이 인공수정체 바꾸는 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할 수는 있지. 근데 특히 이제 황반변성처럼 이제 눈에 여러 번 주사하고 이제 시기능이 떨어진 눈에다가 이거 넣어보고 안 되면 렌즈 바꾸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고민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한 번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서 제가 4가지로 딱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황반변성이 있어도 백내장 수술해도 된다. 수술한다고 황반변성 안 나빠집니다. 두 번째, 눈이 정상인 사람만큼 잘 보일 거라는 기대치는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반변성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앞동네 백내장보다 뒷동네 황반 치료가 먼저예요. 네 번째, 인공수정체는 가급적 안전하게 단초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빛을 쪼개 쓰는 다초점은 황반변성 환자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